안녕하세요. 강리치입니다. 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셨나요? 날씨가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려고 하는지 굉장히 어두운 하루였어요. 예. 그리고 내일 비 소식이 있긴 하더라고요. 많이 온다고 하는데, 폭풍 칠 때보다 태풍이 왔을 때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물론 가을비가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날씨가 좀 어둡다 보면 사람이 좀 우울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제 제가 어제 그저께 소개시켜드렸던 그 블루투스 마이크 있잖아요. 그걸로 또 노래를 막 한참 부르고 신나게 노래 부르고 했더니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되게 즐겁더라고요. 제가 아는 언니분도 바로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는데 제가 34,500원에 홈플러스에서 구매했는데 인터넷으로 최저가로 치니까 택배비까지 해서 3만원 조금 넘더라고요. 만약에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세요. 너무 재밌다고. 네. 어제 그 백만장자 시크릿을 처음 읽어봤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부터도 되게 좋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찍는데요.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는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부자 마인드를 갖기 전에 우리가 그 전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과거의 청사진을 한번 알아보고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요. 왜냐하면 백만장자 마인드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과거에 접하고 그런 그 어떤 그 영상 그리고 그렇게 들었던 것들이 우리 내면에 알게 모르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를 다들 모르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부모 교육을 다녔었거든요. 천안으로. 저녁 때 화사효과 난 그 곱창을 먹으러 갔다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음료수가 땡겨서 제가 지금 이 환타 요거를 지금 먹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음료수가 땡기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부모 교육을 다닐 때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부모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우리가 나중에 성장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만났을 때, 자녀에게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과거를 딱 들어가 보면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님한테 받았던 걸 그대로 자녀한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백만장자 시크릿에서도 우리가 돈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했는지에 따라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고 그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걸로 우리의 현재 살아가고 있는 청사진으로 우리 경제생활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경제적인 미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T, F, A, 니콜, R 이렇게 나와 있는데 thought, feelings, actions, results 이렇게 해서 thought, 생각이 feeling, 감정을 낳는다. 생각을 하면 감정을 낳는데요. 그리고 감정이 행동을 낳는다는 거죠. 감정이 일어나면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을 막 했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 수익이 많이 난대요. 근데 돈을 무조건 벌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해요, 그 일을. 그러면 그냥 일에 쫓겨가지고 돈 수익만 내고 이런 걸로 끝나는데 어떤 감정, 열정이 생기는 부분은 사실 생길 수도 있겠지만 돈이 들어오니까 생길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일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즐기는 자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이라는 것들이 행동을 낳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경제청사진을 딱 이렇게 제시를 할 때는 이 공식이 이거예요. Thoughts, feelings, actions, results 해서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고요. 네, 그래서 이 경제 청사진에 대한 그 내용은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모두 혼합이 되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지 모든 생각이 과거의 결과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어린 시절에 어떤 말을 듣고 자라셨나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누구를 보고 자라셨나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였는가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드라마 같은 데서도 이렇게 딱 나오는데 부자는 불행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니까, 그리고 굳은 날을 위해서 무조건 저축을 해야 돼. 저도 저희 아빠가 항상 나는 돈 쓸 것도 없는데 항상 통장에 돈을 모아놔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시는 거, 절약을 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용돈을 모으고 저는 그 돈을 모아서 제가 정말 원하는 옷을 사거나 제가 원하는 것들을 샀어요. 근데 저희 언니는 용돈을 받자마자 항상 먹을 걸 사 먹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는 언니는 술을 마시고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아껴서 제가 사고 싶은 것들을 샀죠. 네. 그리고 언니는 제가 만약에 옷을 산다 그러면 언니는 옷을 자기가 잘 안 샀어요. 제 옷을 맨날 몰래 가져가서 입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는 먹을 것도 사 먹고 옷은 제가 사고 하니까 언니는 굉장히 마음 자체가 낙관주의자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저는 항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같이 나누고 싶지 않고 언니에 대한 그런 불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언니는 오히려 마음이 편하게 잘 지냈는데 저는 항상 불평과 불만이 좀 가득 찼던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렸을 때 부자들은 정말 죄인이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잖아요. 부자인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한 그런 것들을 많이 못 보잖아요, 사례적으로. 그리고 뭐 요즘은 많이 인식이 바뀌었지만 얼마 전에 아시죠? 대한항공 그 조현아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조현민 사건도 있고, 그리고 그 대한항공 그 안주인이 어떻게 했는지 정말 저는 그걸 봤을 때 야, 부자가 정말 행복하지는 않겠구나. 얼마나 개망신이고 얼마나 저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 텐데 저 사람은 참 자식을 농사를 잘못 져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도 부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정말 부자들도 인성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사회에 사회에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정말 좋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는 점점 더 가난해진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게 어울리지 않아. 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어. 아무리 받아도 부족해.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어. 이런 소리들을 정말 많이 듣고 자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도 어렸을 때 자수성가를 하셨어요. 할아버님이 아빠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이제 큰 누님이 계셨는데 아빠가 남자로서는 첫째,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6남 2녀 중에 아빠가 둘째였죠. 큰 고모, 아빠, 그리고 동생들이었으니까.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장사를 진짜 안 해본 장사가 없을 정도로 장사를 다 하셔가지고 할머니가 계셨지만 아빠가 다 형제들을
정말 누나까지 결혼시키고 정말 공부 가르치고 그러면서 자수성가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저희 이제 청주에서 시내권에서 도청 서문 앞이라는 곳에서 금강 유리점이라는 고 건축 유리를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건축 붐이 일어났던 때였기 때문에 아빠의 사업은 현금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공사 같은 거를 많이 맡으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으신 거죠. 네. 아빠가 꿈도 정말 좋은 꿈을 꾸셨고 돈을 정말 많이 버셨기 때문에 아빠가 부동산을 많이 사들였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 돈을 이제 저희 고모, 삼촌, 그리고 저하고 저희 오빠가 조금 안 좋아서 저도 사업에 실패를 해서 아빠한테 크게 이제 빚을 많이 졌는데, 그러면서 아빠의 재산이 조금씩 예, 깎였죠. 그리고 아빠가 정말 이른 나이에 손을 놓으신 거예요. 너무 정말 사느냐고 정말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게 아빠는 정말 일만 하고 사셨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서 정말 그 생활력이 말도 못하게 정말 강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아빠가 딱 이렇게 50세 딱 일선에서 딱 놓으셨을 때 지금까지도 아빠가 갖고 계시는 뭐 재산을 가지고 유지를 하시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아빠가 76세가 되셨는데 그래도 저희한테 손 한 번 안 벌리시고 저희 자식들한테 항상 베푸시면서 사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빠가 현금을 맨날 이만큼 가지고 계시고, 네, 그리고 통장에, 그러니까 은행에 아빠는 은행 거래 완전 VIP 이렇게 대접받으시면서 저는 그런 걸 딱 느꼈을 때 와, 아빠가 너무 멋진 거예요. 저는 엄마가 더 친했는데도 아빠는, 제가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고 그 예전에 그 나인 하프 위크인가 그 킴 베싱저하고 그 남자가 너무 잘생겼는데 그 남자 이름이 니콜, 그 남자 있잖아요. 너무 막 섹시하게 생긴 외국 남자 배우. 거기에서 킴 베신저가 롱코트를 겨울에 오픈을 딱 하고선 이렇게 하면서 그냥 편하게 막 거리를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가 대학교 1학년인가 너무 그 코트가, 그런 코트가 입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살 수가 없어요. 몇십만 원이니까. 근데 아빠가 우연히 저희 집이 이제 시내였으니까 시내를 딱 나가서 언니, 오빠, 저 그렇게 옷을 싹 사주신 거예요. 근데 현찰로 다. 현찰로. 아빠의 그런 모습이 정말 강해 보였고 굉장히 멋져 보였고, 네, 아빠가 항상 부동산을 사셨기 때문에 나도 나중에 부동산을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모습을 딱 이렇게 보고 살았는데 예전에 그래도 저희는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왕창 크게 된 부자는 아니었고 아빠가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케이스긴 해요. 네. 그리고 돈이 좀 많이 들어온 반면에 아빠가 가족들 그리고 형제들을 돌보느냐고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신 케이스세요. 왜냐하면 헌신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뭐 어렸을 때도 저희 집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에 대한 그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랬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아빠의 모습을 보고 전 부동산을 사야겠다, 현찰을 가진 부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으니까 좋게 작용을 한 거긴 해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예를 한번 여기가 나와 있는데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세미나 강연을 하잖아요, 하브웨커가. 근데 이제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연봉이 이제 80만 달러가 넘었고 9년 동안 계속해서 그만큼 벌고 있었대요. 근데 수중에 돈이 남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쓰거나 빌려주거나 아니면 투자를 잘못해서 다 날아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항상 제로의 상태를 갖고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도, 그죠?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의 어머니께서 늘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부자들은 욕심쟁이야. 가난한 사람의 뼈골을 빼내서 자기들 배를 채워. 살아갈 만큼만 있으면 돼. 그보다 많으면 더러운 돼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티브의 무의식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일푼이 된다는 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현상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부자들은 욕심쟁이라고 믿게 되었고, 돈을 벌면 그것을 다 써서 없애야지만 자신이 마음이 이렇게 죄책감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를 많이 사랑했고, 엄마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그 잠재의식, 감정이 이성을 넘어선 거였죠. 그래서 그런 자신의 믿음을 어머니는 이제 그가 이제 어머니의 그 의식이, 그 믿음이 이 사람이 스티븐이 부자가 되면 나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게 좋지 않았던 거예요. 엄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사람은 돈을 벌어서 다 써버리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 깊게 박힌 감정과 논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무의식은 거의 언제나 감정을 선택한대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냐에 따라서 경제 청사진이 딱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갔던 게, 앞에서도 제가 이제 미리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아이에게 정말 내가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해요. 그러면 과거로 딱 돌아가 보면 엄마한테 내가 받았던 그대로 나의 자녀한테 하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지 않아요? 바꿔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바꿔야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 의식을 과거에 내가 어떻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고 의식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무의식이 생각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결정을 만들고, 그 결정이 행동을 만들며 그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인식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무엇 하나 바꿀 수가 없고, 두 번째 자기 이해래요. 그래서 사고방식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이해를 해야 된대요. 그게 나한테 주입이 된 거를 내가 알아내고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얘기를 들었고 누구와 접했고 이런 것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 선택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깨달았으면 그것과 자신을 딱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계속 간직할 것인지 내보낼 것인지, 간직할 것인지 내보낼 것인지. 근데 이건 분명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생을 갖고 있는 의식과 무의식을 내가 저항을 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변화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남을 바꾸는 것보다 내 자신을 바꾸는 게 어렵기 때문에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어떤 일이건 성공을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이 모든 거를 세 가지를 딱 알아냈고 딱 내가 내보낼 것을 딱 결정을 했다면 새로운 프로그래밍의 세팅이래요. 네. 자, 여기서 청사진을 바꾸는 4단계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인식에는요, 어렸을 때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 부자에 대해서 어떤 말들을 들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다 적어보세요. 저도 적어봤거든요. 근데 돈에 대한 거는 항상 아빠가 건축 일을 하셨고, 시내에 있는, 청주 시내에 있는 정말 그 시내의 그때 상권이, 저희가 지금은 성안길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리고 각 동네로 많이 발전적이 되었지만, 그때는 청주 시내, 즉 본정통이라고 하는 곳이 완전 돈의 흐름이 왕성하게 몰집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 그리고 정말 세가 어마어마하게 비쌌고 시내에 건물을 갖고 있으면 정말 부자인 거예요. 그럴 때였는데 아빠가 그 시내에 그런 상권들의 그 유리들 있잖아요. 건축 유리. 그런 것들을 다 하셨던 거예요.
현금이 엄청 들어오셨죠. 그래서 저희 집에는 금고에도 현금이 좀 많았었고, 아빠가 정말 땅, 건물을 많이 사셨어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저희 아빠 동생 중에, 여자 형제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업을 하시느냐고 돈을 많이 까먹으셨어요. 저희 아빠가 다 해결해 주시고, 아빠가 갖고 계신 거 파셔가지고 해결해 주시고 하셨거든요. 그 중에 그 요진 가경동 터미널 쪽 있죠? 저희 청주에. 그 부분을 아빠가 사시려다가, 고모의 사건이 있어서 그 돈을 싹 그쪽으로 간 바람에 그 땅을 아쉽게 매입을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아깝죠. 네. 그래서 아빠가 항상 그런 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돈이 없다 이런 거는 못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이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 피 자체가 난 부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오빠, 언니, 저 이렇게 있고 제가 남동생이 얼마 전에 쌍둥이 난 남동생이 7살 차이예요. 근데 오빠는 우리가 그때도 남아 선호 사상이 너무나 강하게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오빠는 워낙 첫째고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서 아빠가 정말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요. 오빠는 정말 브랜드며 브랜드 뭐 좋은 거 뭐 다 아빠 다 해주고 자랐거든요. 그리고 언니는 여자고 저랑 성향이 달라서 언니는 되게 좀 순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냥 언니도 여자 형제 중에 첫째니까 그냥 아빠가 똑같이 브랜드 다 입혀주고 다 했고 언니는 다 예쁜 거 해주시고 하는데 저는요. 언니 오빠가 입던 거 내리 사랑도 있지만 내려 있는 거를 즐기게 해주셨어요. 저는 제가 워낙 패션 그리고 외적인 거 이런 것들이 먼저 눈을 떴었거든요. 이건 심리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늘 언니랑 오빠랑 한테 뺏긴다라는 게 이 심리적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그쪽에 더 강하게 치중했다라는 걸 제가 심리적인 그 이해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는 그때 맨날 막 물려 입고 물려받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하는데 저는 그때 부자가 되고 싶었고 그런 것들이 내가 막 사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거야. 이런 어떻게 보면은 분노? 여기에서도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행복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강하게 마음먹은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한텐 새 거를 사주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내려입는 거 되게 물려입는 거 많이 했잖아요. 동생이기 때문에 물려입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어린 꼬마가 뭐가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정말 언니는 가만히 있는데도 막 사주고 나는 막 갖고 싶은데 안 사주고 막 제가 원하는 거를 엄마를 정말 끝까지 끌고 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걸 항상 골랐어요. 언니는 반면에 착하게 엄마가 사주는 걸 했는데 제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당연히 언니를 더 예뻐하고 언니가 더 편하게 생각하니까 그거를 저는 항상 정말 속으로 너무 속상해서 언니를 되게 질투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못 작용이 돼서 저는 욕심을 부리면서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었어요. 네, 여기도 나오는데 저는 부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도 어렸을 때 돈에 대해, 부에 대해, 부자에 대해서 어떤 말들이 들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적었거든요. 지금 이 내용이요. 그리고 부자에 대해서는 못된 놈들 많다고. 왜냐하면 저희 아빠도 정말 자수성가를 하고 정말 어렵게 저희 아빠는 시장에서 막 고추 장사도 하고 막 완전히 도매를 딱 하고 아빠는 장사 수완이 정말 제가 아빠를 닮았거든요. 네. 이 돈을 끌어모으는 데는 아빠는 탁월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형제들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아빠를 닮은 사람이에요. 외모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부자에 대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이제 두 번째, 자기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말들은 경제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라는지, 인식을 우리가 어렸을 때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한테 어떤 경제 상태를 미치겠는지. 저 같은 경우는, 또 얘기해야 되네. 제가 늘 돈에 대해서 강하게 좀 긍정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었다 그랬잖아. 내 내면에 언니나 다른 형제에 대한 질투, 거기다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착각이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욕구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사실 불행한 감정들이잖아요. 이런 불행한 감정들로 인해서 제가 20대 때 사업을 일찍 시작했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저는 매장을 딱 보고 저는 꿈을 꿨어요. 그 매장을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의류 사업 체인점을 했는데, 제가 왜 그거를 선택을 하게 됐냐면, 목돈이 딱 들어간다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저는. 근데, 이만큼이 투자가 되지는구나. 그럼 내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만큼을 내가 수익을 내서 내가 이만큼의 자본이 생기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유아복 체인점을 했어요. 아이들 태어나면 그거 있잖아요. 지금은 아이들 너무 예쁜데, 제가 40대 전까지, 그러니까 어린이집 그 원감하고 어린이집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 너무 좋아하게 된 건데, 그전에는 정말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귀찮고 싫은 존재. 왜냐하면 물질을 쫓아서 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그 감정적으로 내면이 굉장히 텅텅 비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힘들고 짜증나고 이런 존재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아이들 용품점을 시작을 한 거죠. 프랜차이즈 사업이었죠. 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돈만 쫓았잖아요. 여기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각하고 감정이 움직이면 행동이 나와지고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냥 생각했어요. 돈을 쫓았죠. 감정이, 저는 우울증에 정말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고객들과 소통이 돼야 되는데 공감대 형성이 전혀 되지 않았고, 저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욕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이들 얘기를 해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어요. 정말로. 지금은 정말 자식 있는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나도 이제 조금은 공감이 되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제가 그 일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었죠. 우울했고 늘 맨날 뒤에 가서 울었어요, 저는. 너무 힘들고 너무 불행하다는 생각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예 그걸 안 했으면 되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도 더더욱 못했던 때였어요. 제 성격이 너무 강하고 누구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성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큰 낭패를 봤죠. 그래서 저는 망했습니다. 네. 망했습니다. 돈을 쫓았기 때문에. 아빠는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장사 수완이 굉장히 끝내줬던 사람이에요, 아빠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오빠랑 언니한테 뺏긴다는 생각, 그리고 7년 후에 남동생이 태어났을 때 남동생한테도 이 사랑을 뺏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항상 늘 불행했고 불안했고 늘 뭔가 쫓기듯이 나는 사랑을 굉장히 갈망했던 것 같아요. 난 부자가 되겠어. 부자가 될 거야. 부자가 돼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땠냐면, 돈만을 보고 쫓았기 때문에 제 감정, 제가 행복한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그럴 때가 있었네. 내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소중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내가 이렇게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구나. 내가 그때처럼 돌아가지 않아도 내가 그때 그 경험,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내가 해왔던 것들을 부모 교육이라는 거, 그리고 개인 상담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프로그래밍을 다시 짰고, 그 다음에 정말 크게 실패함으로써 돈에 대한 프로그래밍도 다시 짰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구나를 정말 생각하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정말 저도 친구가 서영아 너는 책을 쓰라고, 네 인생을 책을 쓰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했는데, 제가 책을 쓰는 것도 사실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직 책을 내진 않았지만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책을 내시는 분들이 좀 많고 하니까 저도 기회가 되면 책을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변화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그 생각들이 이제 제 생각이 아닌 거잖아요. 제 생각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저의 과거에 어떤 그 다른 감정들이 섞인 거잖아요. 이것들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부자는 악이야, 돈은 필요가 없어, 부자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야, 막 이렇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싹싹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다시 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내 모습과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선언입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돈에 대해 들었던 그 말들은 사실이 아니다. 나의 행복과 성공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사고 방식을 선택하겠다. 사고 방식. 그리고 나의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새로운 사고방식은 선택하겠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한번 해보세요. 요 네 가지로 청사진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제 어렸을 때 정말 내가 어렸을 때 해왔던 인생 실패? 저는 다 했어요. 가족들에 대해서도 실패했죠. 가족들에 대한 감정적인 실패.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실패를 했고요. 친구에 대해서도 저는 새롭게 프로그래밍을 다시 짰어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 너무나 큰 실패를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원래 이렇게 그냥 있는 책만 가지고는 저는 못해요. 이런 거 가지고는 못해요.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토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책을 가지고 방송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내가 책을 통해서 좀 더 나는 부자가 되는 분명한, 확실하게 명확한 목표가 있으니까, 네, 저는 현금 100억, 현금으로 갖는 부자가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돼야지만 제가 누군가를 도와도 제가 타격을 받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하는 금액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내용을 하자.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은 제가 저를 다시 새롭게 프로그래밍을 했던 그 개인 상담과 그리고 부모 교육을 진짜 힘들게 다녔거든요. 그때 배웠던 경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다 프로그래밍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옥이었는지 여러분 상상이나 하세요.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들이 저한테 토대가 됐고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이 내용을 보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연습하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전 느꼈어요. 여러분도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잖아요. 연습하시잖아요. 물론 백만장자 시크릿만 가지고 연습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제가 영상 찍는 거,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김세혜 작가님 영상이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사실은. 네. 제가 왜 그러면 저도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저랑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영상에서도 힘을 되게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제 영상에서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건 저도 다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방송을 하는 거고, 그분하고 저는 다른 게, 그분은 이미 목표하셨던 거 올해 강남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거였는데 그거 이루셨더라고요. 네. 하면 되잖아요.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쵸? 저는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없는 얘기 못하는 거고, 솔직함, 그리고 저도 해봤던 경험, 그것들이 사실은 결혼만 늦게 했지, 저는 그 사업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 사업 하시다가 진짜 유명하신 분들 많이 떨어져서 죽으시고 혼자 자살도 하시고, 저는 그 심정이 뭔지 알아요.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 엄마 아빠가 계셔서, 엄마 아빠라고 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계셔서 저는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다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래밍 한번 오늘 짜보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읽어드리고, 여기 이제 1부를 거의 다 마무리한 거거든요. 그리고 요 다음부터는 17가지의 시크릿,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뤄볼 예정이에요. 여러분, 이 책은요, 꼭 사셔서 정말 그 족보처럼 읽어보세요. 저처럼 목표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수익을 지금의, 예를 들어서 나는 월급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 2배로 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뭐 지금 뭐 빚이 있는 분들은 빚이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시고, 내 통장에 예를 들어서 뭐 빚이 있으면 1,000만 원 필요하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딱 꽂히는 상상을 계속 하시면서 정말 이 프로그래밍을 딱 바꿔버리셔야 돼요. 정말 이거는 피나게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연습이 돼서 쉬워져요. 정말 자전거 타기나 바이올린 켜기처럼 연습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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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시면, 제가 그랬잖아요. 연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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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지금 이거 받아내는 게 굉장히 빠르다고. 그걸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요 책은 사보셔서 하시면 되고, 저랑 같이 요렇게 한번 같이 들으셔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도 해보셔도 돼요. 네. 바꿔보세요. 프로그래밍 다시 바꿔봅시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이거는 2장 2부에서 나오고, 경제적인 삶을 영원히 바꾸고 싶으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리고 저와 끝까지 이 책을 같이 읽어봅시다. 네. 다시 한번 선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생각들을 점검하여 나에게 힘을 주는 것들만 받아들이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네. 여러분, 밤 늦었는데 제 영상 아침에 아마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하시는데, 여러분 좋은 꿈 꾸시고요. 내일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 안녕히 계세요.